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분야 최고 세무사이신 지병근 세무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생방송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때 답변을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SHKIM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투자 시 법인으로 많이 하는데 개인에 비해서 유리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엔 어차피 법인 돈 빼올 때 세금 한 번 더 내는데 그럴 거면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도 안 하는 그냥 개인 순수한 입장에서 투자하고 처분하는 거. 네, 개인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이제 세금을 낼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데 네. 어떤 분은 개인으로 낼 거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법인으로 낼 겁니다. 이런 분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개인은 종합소득세, 네. 법인은 법인세 이렇게 이제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냈었을 때 이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첫 번째는 우리 단기로 양도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70%, 그렇죠. 60% 굉장히 높은 네.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등록을 내면은 얘는 단기 양도했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네.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네. 모든 경비가 인정이 돼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일명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되고 네. 가장 많이 뭐 들어가는 투자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 안 되고 도배장판 안 되고 네. 이렇게 바르잖아요. 네. 근데 사업자 신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법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비가 다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큰 혜택이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대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특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법인은 나하고 별도의 인격체잖아요. 네. 내 인건비를 경비로 털 수가 있어요. 급여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차익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또 하나의 메리트를 찾자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손실을 만회하려면은 같은 해에 양도 차익하고 상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연도를 달리하면 이 양도 차손 마이너스 된 거는 그냥 쓸모없게 됩니다. 네. 근데 사업자를 내면은 결손이 되면은 15년 동안 2월에서 네. 15년 동안의 양도 차익과 상계시킬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면에서는 있겠네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죠. 왜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손실도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특히 이제 법인 사업자로 하는 이유는 내 인건비조차도 이제 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고 이제 그 임직원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네. 경비 처리나 배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절하기가 개인보다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제가 세 가지 부동산 투자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뭐 독보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유형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 상황에 맞게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방금 이제 세무사님께서 개인 상황에 맞게 본인의 투자 목적이나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뭐 꼭 법인이 좋다, 또 개인 사업자가 좋다가 아니라 요거 이제 개인 상황을 정리를 하시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목적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세무사님이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겠네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주택이 몇 채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투자 자금이 어떻게 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AABRAHAM6621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양에 있나 봐요. 안양 상가주택 매도 시 중축 비용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와 대략적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자, 구청, 이분이 그 중축을 하셨나 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중축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구청 중축 허가 받은 후 주택을 위한 4층 중축
취득세는 이제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자, 인테리어 업체와 중축 계약서 작성했고요. 총 비용이 2억 5천만 원. 그래서 등기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매입은 10억에 했고 중축 비용이 2억 5천. 그럼 이제 12억 5천 정도 되네요. 매도 금액은 20억. 만약에 이 중축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하면 차익이 7억 5천이 되겠네요. 자, 보유는 7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중축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예. 좀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1주택자인지 아니면 뭐 다주택자인지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1주택자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중축 비용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 경비 처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도 그 중축 계약서가 있고 네. 입금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출한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그렇군요. 입금 내역이거든요. 네. 계약서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증축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비 처리,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 그렇군요. 있다라는 거고 만약 요거를 이제 나중에 매도할 때 20억을 받는데요. 네. 20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고가 겸용 주택은 네. 주택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큰 경우에는 상가도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네.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가 겸용 주택은 주택만 비과세를 혜택을 주고 네. 상가는 비과세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거고 주택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네, 네.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거는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주택분 따로, 그다음에 네. 상가분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주택분은 또 12억이 넘는 양도 차익과 12억 이하의 양도 차익을 또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뭐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방송하면서 계산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계산은 가까운 세무사님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그러겠네요. 한번 의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상가 주택에서 상가하고 주택하고 주택 부분이 더 크면 그렇죠. 전체를 주택으로 맞아요. 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렇죠. 이제 따로 계산을 하네요. 맞아요. 고가 주택인 경우에. 고가 주택인 예, 경우.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이지용 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라 소유자이고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 중인 경우 4년 자동 말소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이후에 소유주로서 납부할 세금에 대한 변경 사항 또는 계속 보유 시 혜택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아마 4년 자동 말소되는 시점이 2023년 10월이면은 네. 이분은 아마 2019년 10월 달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처음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데 네. 자동 말소가 되면은 당장 이제 바뀌는 세제 혜택이 뭐냐면 종부세예요. 정보세요. 내가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을 때는 종부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에서 말소가 되면은 일반 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종부세 해제 혜택을 이제 못 받는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등록 시점이 2019년 10월이었기 네. 때문에 이때 등록한 거는 단기로 등록한 사람들은 네. 그 종부세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은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네. 합산 배제를 이제 못 못 받죠? 받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종부세 합산 배제 세제 혜택을 그동안 받았다고 하면은 말소된 이후에는 이제 못 받는다. 네. 그리고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거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그렇군요. 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고 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그렇군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진 말소 이 부분도 비슷한가요? 자진 말소는 네. 지금 2013년 10월 말에 이제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네. 4년이 끝나잖아요. 네. 지금 2022년 거의 10월 달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진 말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4년 채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양도세 중과 배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진 말소하면은 1년 안에 팔아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데 네.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 팔아도 그렇군요. 중과 배제를 받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4년까지 그래요. 자동 말소 때까지 끌고 그래요.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GOUN입니다. 안녕하세요. 1. 실거주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2. 증여받은 지방 소유주택, 소형주택을 갖고 있나 봐요. 84년 사용 승인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좀 넓히고 싶어서 신규 청약을 생각 중인데 증여받은 주택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택수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증여받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 네. 그럼 2주택자거든요. 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사면은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아예 못 받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얘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없애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됐어요. 네. 그리고 지방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증여하거나 처분해도 되지만 건물을 멸실을 합니다. 건물을 멸실하면은 얘는 주택에서 그냥 토지로 변동해요. 네. 그럼 나는 주택 두 채가 한 채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한 채를 만들어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네. 신규 주택을 산다라고 네. 하면은 먼저 신규 주택 살 때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그렇군요. 있고 신규 주택을 산 이후에 기존의 주택을 팔다라고 네. 했었을 때 얘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얘도 양도세가 비과세까지 그렇군요. 가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네. 또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 건물만 멸실한다고 하면은 네. 주택수가 두 채에서 한 채로 그렇군요. 바뀔 수 있고 신규 취득했을 때 세제 혜택 그대로 적용받을 그렇군요.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철거를 하시고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양도세 또 취득할 때 취득세 혜택을 다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신인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경매로 서울에 있는 반지하를 매입했는데 그 반전세를 놓고 2년 후 매각하려 하는데 실거주 아니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물론 1주택이고요. 지금 저는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한 지는 한 10개월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주택이 한 채인데 거주하지는 못하고 지금 임대를 주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네.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봤더니 지금 매입한 지 한 10개월 정도 그러게요.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이제 초나 2021년도 말에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서울에 네.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 주택이 한 채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네. 취득이 최근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얘는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나요? 그렇죠. 보유 요건만 하면은 비과세는 못 받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있죠. 그래요? 뭐죠?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네, 상생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네. 내가 거주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네.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2년 더 임대를 하고 네. 양도를 하면은 상생임대주택으로서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될 수 있다. 그거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네.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신인자님께서는 아직 이제 2년이 안 되셨으니까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를 간주하는 게 상생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요건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이거 꼭 활용하셔서 비과세 받으시기 바랍니다.